네 번째 강의네요. 신입 강의. 그렇죠? 신입 강의 네 번째. 신입 강의 네 번째.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양주형. 이메일은 yanggari77. 앞쪽에 인트로에 그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참고하시고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하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부터 쭉 굵직한 것만 짚어 나가면 첫 번째 보험 영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보험 영업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보험 영업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죽거나 결혼하거나 그랬었죠. 죽거나 결혼하거나 그 다음 내용은 죽는 건 좀 우울하니까 결혼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후 결혼 날짜가 잡혔고요. 그리고 하객 500명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how죠, how. 하객 500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중에 뭐 평상시 하고 싶었는데 시간 핑계, 뭐 자금 여력 핑계 등등으로 하지 못했던 동호회나 또는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고 자기의 휴대폰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동호회, 모임, 종교, 봉사를 할 때 허드렛 일을 해서 주목을 받아라.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양질의 휴대폰 번호를 획득하라. 자, 그 다음 이제 휴대폰 정리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내용이었죠. 휴대폰 정리를 쭉 하는데 내 결혼식에 와도 상관없는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왔으면 좋겠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봤던 내용이 내일 결혼해도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내일 결혼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내일 결혼해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결혼식 하객으로 올 사람 정리해보라 그랬죠.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가, 결국에 무엇인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추억을 공유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 얘기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 연락 없었던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것인가, 요런 얘기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 숙제가 첫 번째 통화부터 4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들이었죠. 4년 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첫 번째 전화 통화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숙제였어요. 그렇죠? 자, 오늘 내용 강의의 핵심 내용은 요 내용이겠죠. 자, 오늘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내일 결혼식인데 내일 내 결혼식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얘기해도 올 사람들 하객은
무엇인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면 고등학교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이건 뭐 사고 친 내용이고 이들 간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군대도 마찬가지, 또는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왜 직장에서 윗사람이 별로 안 좋으면 아랫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잖아요. 이런 모임들, 무엇인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간의 비밀이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자, 대부분의 회사 조직이 아닐 경우에는 일상을 공유합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다.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고등학교 때 추억도 일상이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추억이 된 거죠. 그렇죠? 일상을 공유하는 건데, 그 일상을, 문제는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1년 후에 결혼하는데 이 일상 공유를 해야만 내 하객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떻게 1년 안에 일상을 공유할 것인가. 1년 후 결혼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발톱, 손톱, 이빨 숨겨야 됩니다.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랄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발톱과 이빨을 숨겨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방법들을 숙제로 얘기를 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하는 누구에겐가는 첫 번째 전화 통화 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사냐? 뭐 하냐? 결혼했냐? 등등. 일상적인 안부죠. 이 친구가, 나는 친구에게 물어보지만 친구가 나에게 물어보면 난 노숙한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안부에서 뭐 날씨 얘기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넘겨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넘겨도 되죠.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직업 또는 취미,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화해서 잘 지내냐? 생각나서 전화했어. 근데 전화번호를 걔가 알더라. 또는 내 휴대폰 번호 정리하다 보니까 네 번호가 있더라. 우리 오랫동안 너무 연락을 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연락 한번 해봤다. 번호 안 바뀌었으면 뭐 자주 연락 주고받자. 요즘에 뭐 너 뭐 취직은 했어? 또는 뭐 해? 아이는 낳았어? 이런 것들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정보를 취득하고 이것을 메모해 둡니다. 메모. 자,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하면 이 친구, 이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의 일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육아가 관심사인지, 뭐 취미가 관심사인지, 돈이 관심사인지, 또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 뭐 현대차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현대 신차, 또는 내가 차 바꿀 건데 차 바꿀까 생각 중인 건데 까 생각 중인데 현대차 중에 뭐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물어보면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옆에서 뭐 잘못 얘기하고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오지랖이 넓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지인들의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직업이 자동차 세일즈라고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그럼 현대차 중에 가성비가 높은 게 무엇이냐? 요즘에 많이 파는 차가 뭐냐? 혹시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면 잘해줄 거냐? 돈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돈 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뭐 잘해준다고 하는 게 특별히 뭐 잘해주겠습니까만은 썬팅이라도 해주고 상담할 때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배려해주고 요런 거면 충분하겠죠. 나 너 예를 들어 네가 뭐 해준다. 그럼 뭐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겠죠. 그러다 두 번째 전화 통화 때는 요즘에 넌 주말에 뭐 하냐? 난 주말 되면 할 일이 없다. 난 주말에 할 일이 없다. 그럼 주말에 뭐 하겠어? 장 보러 다니겠지. 마트에. 또는 뭐 가까운 교외에 나가기도 하다는 거. 아니면 뭐 난 영화 봐. 나 운동해. 뭐 골프 쳐.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요것들을 또 메모해 둡니다. 자, 이렇게 대충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주부들하고 통화를 할 경우에는요, 육아 얘기가 나올 때가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전화 통화 때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요즘에 태권도 심사 때문에 뭐 돈이 좀 들어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번에 세 번째 전화 통화할 때 이걸 물어봐 주죠. 심사 합격했어? 합격했어? 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관심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얼마 후에 전화해서 이걸 확인해 주면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영화 보는 게 취미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화 통화할 때는요. 네이버에서 개봉 영화 검색합니다. 개봉 영화를 검색해서 화제를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너 지난번에 영화 취미로 본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본 영화 있어?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있어? 추천해 줄 영화 물어보세요. 글쎄 요즘에 영화를 안 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야, 나 다 못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개봉 영화 검색했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곡성 벌써 이제 영화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무슨 영화가 있겠죠?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떤 것 같아? 같아? 물어보면 안 봤으면 안 봐서 잘 모르겠다. 봤으면 그렇더라라고 대강 얘기해 주겠죠. 안 본 영화를 나중에 뭐 볼 일이 있으면 보고 나서 또 메모해 둡니다. 이 친구에게 전화할 때 나 그 영화 봤어. 봤다. 어떻더라. 또는 이 친구가 추천해 준 영화가 있으면 이거 재밌더라라고 했으면 그걸 한번 봅니다. 영화 줄거리라도 한번 봅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영화 줄거리라도 한번 보고 이 친구랑 통화할 때 나 그거 봤는데 역시 재밌더라. 자, 첫 번째 통화에서는 정보 획득, 일상 정보 획득. 두 번째 통화에서는 관심사, 취미 확보. 세 번째부터는 두 번째 관심사,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검색. 꼭 네이버가 아니라 뭐 난 네이트 쓰면 네이트 보면 되죠. 왜 네이버를 봐야 되냐 저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뭐 다음을 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이버 검색해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재미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개인적인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 일상 이야기로부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정보를 획득하고 관심사를 확보하고 그 관심사를 검색을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하기 전에 네이버 검색을 하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친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요. 우리가 1000명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1000명의 관심사가 1000가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00가지 이상의 관심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100가지 이상의 관심사가 나오고 그걸 네이버에 검색해 봄으로써 유식하고 박식해집니다. 그럼 되게 똑똑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쭉 머릿속에서 확보되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주 일상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일 이야기 있죠. 우리는 보험 이야기,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일 이야기만 제외하고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겠죠. 이 공유하게 된 내용으로부터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주 거리낌 없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통화가 거리낌 없이 가능하게 되면 이것으로 혹시나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더라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 이야기는요, 관계가 쭉 형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왜 진작 안 했어? 나 얼마 전에 만기였는데 왜 안 했어? 이게 다 뻥이에요. 뻥. 믿지 마세요. 아, 그런갑다. 다음에 해줘. 이렇게 해서 쭉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일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최소한 5번 통화가 지난 이후에 일상관계를 유지한 후에 넌 도대체 뭐하냐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뭐 보험 얘기 나 보험회사 다녀 교육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또는 나 보험회사 다녀 그리고 또 뭐 아메이도 하고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험하는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학원 하시면서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자동차 세일즈 하면서 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난 보험만 전업을 하든지 나 보험 대리점 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얘기를 한 5번 정도 지나고 나서 알려주고 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아서 할 거 많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나 지인이 있어서 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다 뻥이야. 믿지 마세요. 다음에 할 거 있으면 해. 굳이 뭐 얘기를 너한테 할 필요가 없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색안경 끼고 볼까봐 대부분의 경우 첫 통화 때 보험회사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피하지 않느냐.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 보험 때문에 너한테 연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험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1년 후 결혼이죠. 이렇게 일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자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있으면 뭐 경찰서 갈 일이 있거나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다 물어보죠 이 사람한테. 그렇죠? 또는 누군가 부동산 관련되는 전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또 누군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 학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 휴대폰을 팔고 있으면 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직접 이 사람한테 휴대폰을 사지 않아도 이거 어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 중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두 번, 나름 검증을 해보고 믿을만 하다고 하면 누군가 휴대폰을 산다면 나 아는 사람 있어. 걔 잘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의 보험을 타켓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 사람에게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검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것도 뭐 이런데 뭐야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기다려봐 내가 확인해서 알려줄게 라고 알려줘도 되고요. 또는 뭐 보험금 청구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또는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일상이 돼야 돼요. 이 일상도 너의 직업은 그거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한테 도움도 되고 나한테 도움도 될 수 있는 거면 차라리 너한테 가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에서 아 그 친구 나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믿을만해 라고 소개도 가능하죠. 이것은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객과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그럼 이 일상을 공유하게 되면 지인이 됩니다. 고객이 지인이 되면 나 아는 사람 나 관리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있어라고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자 각설하고 전화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정보 파악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정보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대략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취미나 일상을 공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짚어준다는 게 뭐 내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라. 그 사람이 취미로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일상으로 하고 있는 걸 물어봐라.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골프 물어보면 엄청 좋아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게임 물어보면 엄청 좋아해요. 난 할 줄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관심을 가져줍니다. 좋아하죠. 좋아해요. 자 대략 이해되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우리가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1000명 이상과 통화를 해야 되죠. 1000명 이상과 통화 문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2번을 통화하고 한 번 정도는 만나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12번 전화통화라고 한 번. 그럼 1년 남았으니까 12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0명을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할 거면 하루에 30명과 통화 또는 문자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내일 한 달 전에 통화한 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 못해요. 반드시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순번을 정해야 되겠죠. 1번부터 1000번까지.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는 1일날 하고 31번부터 60번까지는 40일, 50일, 31번부터 60번까지는 2일날 전화를 하고 61번부터 90번까지는 3일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전화통화를 해야 되고 골고루 그래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겠죠. 순번을 정해서 전화통화를 해야 되고 이 전화통화 또는 문자를 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전화통화할 때 이 메모 내용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메모해야 됩니다. 그날 전화통화한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취미, 정보, 일상이 들어가야 되죠. 관심 없어도 메모하시고 관심 없어도 검색하세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할 때 A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 A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였어 라고 생각이 되면 A는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열어놓고 이 고객 카드 열어놓겠죠. 이 카드를 열어놓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영화 좋아하네 개봉 영화 검색하고 이 개봉 영화를 놓고 어떤 영화가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과 전화 통화 후에 다시 메모합니다. 다시 메모. 어떤 내용이 이해되셨죠? 이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이죠.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험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관계 확장이죠. 관계
확장을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방법에 플러스 알파로 제 강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보험 영업도 당연히 성공하게 된다. 그러려면 머릿속에서 보험 영업을 지워버리고 인간관계 확장에 주력해야 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고 문자하고 메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번 시간 숙제는요. 어떤 양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엑셀로 만들어도 좋고 한글로 만들어도 좋고 MS 워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고객들 또는 어떤 양식으로 잠재 하객들의 정보를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